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예, 한번 저녁 시간입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무겁고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제발 그 빚을 내 가지고만 투자하지 마라. 비투 금지다. 비투 금지. 이 비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트를 좀 많이 하는가 봐요. 생각외로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뭐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들으면은, 빚으로 한번 투자해볼까, 뭐 레버리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굳이 빚을 내가 내서 이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응? 그 회사원에 그 30대 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지난해 그 여름에 그 셋째 아이 임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돈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코인 투자를 결심하는 거야. 코인 투자. 이렇게 문제야. 이런데 코인에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다들 지금 많이 박살나더라고. 그 주식 투자로 모았던 그런 쌈짓 돈으로 이제 사들인 그런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 안에 모르게 갑자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응? 그걸 받아가지고 투자액을 늘리는 겁니다. 한 뭐 5천만 원에서 막 1억까지 막 쭉 빼겠죠. 하지만 그 올해 초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기 전 그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코인 완전 떡락했잖아요. 이제 초조해지죠. 이제 초조해지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 또 1억 원 정도 가량 신용대출을 받는 거야. 응? 이 금융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또 코인 선물 거래에 또 나서는 거예요. 코인 선물 거래.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이제 신용대출 받은 돈까지 이제 모두 잃어버립니다. 금리까지 또 오르니까 이제 신용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작살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항상 비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내는 도대체 어디 있어? 이혼 요구를 하는 거야, 이혼 요구. 결국은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혼 요구. 그리고 이치를 내쫓아요. 내쫓고, 이제 화난 부부도 이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이모 씨는 하루에 15,000원짜리 여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외벌이에 이제 셋째까지 태어났는데 한몫 그 장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주변에는 온통 큰 돈 벌었다는 사람뿐이어서 1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내가지고 주위에 뭐 한몫 챙겼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응?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냥 어쩌다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전부이냐, 모든 사람 다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응? 하여튼 주식과 코인 투자로 돈을 이제 잃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정신과.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미뤄진 사이에 이제 전셋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결혼할 때쯤에 집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전세 자금 전부를 지인들이 추천한 코인하고 주식에 다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뭐 주가와 코인이 막 뛰면서 막 장밋빛 꿈을 꿨어. 야, 이러면 진짜 말 재벌 되겠다. 꿈을 꿨는데 올해 초 보세요. 시장이 막 무너지면서 전세 자금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야. 자금 날아가 버렸어. 또 예비 신부랑 또 다툼이 많아지는 거야. 돈 때문에 또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여기 투자 실패, 결혼까지 깨지니까 이제 그 젊은 친구는 우울과 분노에 정신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집값이 또 그렇게만 오르지 않았더라도 무리해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도 되지만은 무엇보다 크게 느끼는 건 분노였어, 분노. 분노가 큰 거야, 분노. 요즘 분노에 20대, 30대들이 많습니다. 그 지난해 주식과 코인의 광풍 속에서 투자에 나섰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지금. 코로나 그 확산 속에서 이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이제 시중에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이 그 밀어 올린 그 자산 시장이죠.
막대한 유동성이 밀어 올렸어. 자산시장을. 그러다 보니 과열되죠. 과열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를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가 자산시장이 하락되면서 금리 인상이 역풍에 휘청내는 거야. 결국 뭐냐. 이제 2030 세대의 그 금융잔혹사. 이 금융잔혹사가 나오는 겁니다. 금융잔혹사. 처절합니다.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난해 2월에 329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1년 만에 30% 빠졌죠.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고점이 그때가 8270만 원이었어. 7개월인 그 지난달 2200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70% 빠진 겁니다. 70% 빠졌다. 코인도. 반면 지난해 8월에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2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 시중대출 평균금리가 연 5%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엄청 올랐더라고, 대출금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위기로 몰린 우리 청년 투자자들 이제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도 그래요. 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그 내용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 20대 채무조정 신청수가 7,594명으로 투자 강풍이 불기 이전인 2019년 5,900명에 비해서 한 28%나 늘었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세대별 증가율을 보니까 그 고령화 등의 연인으로 60대 이상 증가율이 31.8%야. 많이 높습니다.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율에 두드러지는 게 있답니다. 증가율이 거친가 봐요. 채무조정 신청이 줄어든 40대를 제외해도 30대가 한 6%, 50대가 4%에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그 개인 채무조정은 신속 채무조정을 제외하면 연체 발생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늘어난 숫자는 이미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셈인데,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식과 코인 등의 가격이 하락한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20대 채무조정 신청자는 더 급격히 늘 것 같아. 엄청나게 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2030 세대의 그 금융 잔혹사 새삼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닷컴 버블과 카드 사태, 그리고 최근에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의 비투까지 투자 강풍의 중심에는 언제나 2030 세대가 있었대요. 특히 이들은 자본이 없는 탓에 큰 수익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안고 뛰어들다 보니까 더욱 위기에 취약한 특징을 좀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00년대 보니까 2000년 초반에는 그 닷컴 버블 때도 젊은 투자자들이 카드론을 당겨가지고 투자하거나 외상으로 막 주식을 거래하는 그 미수 풀베팅을 하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었어요. 2000년 초반. 2002년에 그 카드 사태가 소득이 없는 청년들한테도 무작위로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결국 카드 빚에 이제 쫓기는 그런 청년들이 상당히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도 이런 흐름과 이제 무관치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절대로 빚을 통해 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막 땡겨 가지고 풀베팅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삼성도 사고 싶어도 절대 그 빚을 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빚도 하지 말고 시중 쓰지 말고 대출도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하세요. 있는 돈 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 가지고 하는 거지. 투자는 절대로 잘 모르는 뭐 사채 안 됩니다. 사채까지 들어면 안 돼요. 사채도 안 되고 제2금융권도 뭐 제2금융권을 떠나서 1금융권도 대출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조금씩 남는 용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아니면 부업 알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급하다, 이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따 풀베팅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은행 가가지고 아니면 뭐 증권사 그런 신용 써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보니까 이게 비트가 심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뭐 형님, 누님, 오빠, 오빠, 언니들은 괜찮은데 우리 동생뻘 분들이 좀 특히 우리 20대, 30대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40대들은 좀 많이 줄었대. 그래도 30대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20대, 30대들 좀 신경 써주세요. 절대 함부로 이렇게 막 몰빵 투자하면 안 됩니다. 신용 써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녁 시간 다가오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늘 건강한 마인드,
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면 건강한 신체가 중요하겠지. 하여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